올해로 42주기를 맞은 5.18 민주화운동. 이 땅에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운 평화와 인권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짓된 말과 왜곡된 시선들은 그날의 진실을 가리려고 합니다. 핵심 책임자들은 아무런 고백도 사과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 또 다른 목격자인 계엄군의 증언이 절실합니다. 이 사람들의 기억과 증언, 제보 내용이 아주 결정적인 지금 그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나선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잊고 싶었던 그날의 기억을 더듬는 계엄군의 증언.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으로 실시된 최초의 조사위원회로서 2020년 5월 12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초 발포 및 집단 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과 헬기 사격 경위 등 21개의 직권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중 조사 이과는 집단 학살, 암매장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이과는 크게 5가지의 과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를 다른 지역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차단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집단 학살이 광범위하게 벌어졌는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 실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이 암매장된 시신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조사해서 행방불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 계엄군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들의 피해까지를 포함해서 총 5개의 과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조사 이과는 철저한 조사와 교차 검증을 통해 암매장 시신의 소재 확인, 민간인 학살 재구성 등의 성과를 거뒀는데요. 암매장을 다시 발굴해서 시신을 재처리하는 이 과정들, 특히 이제 그 주남마을의 경우 미니버스가 이제 그 계엄군들에 의해서 집중 사격을 받고 거기 현장에서 17분이 이제 사망을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그 경위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구성을 하는 이런 성과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1988년 광주 특위 청문회를 시작으로 9번의 진상조사가 실시됐지만 전두환 등 핵심 책임자들은 거짓 증언으로 일관했습니다. 일부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의에 찬 유언비어에 작업받은 일부 시민들의 과거적 시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 어디에서 발포를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세부 사항은 제가 파악할 수 없는 정당방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당방위에 입각해서 타격이 된 것입니다. 5.18 왜곡과 조작에 관여했던 신군부 수뇌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끝끝내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고 있는 신군부 수뇌부들. 수뇌부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어려워지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당시 계엄군 장기와 사병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인 과제는 발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암매장된 그 희생자들의 유해를 확인하는 작업일 텐데 요 그 2개의 과정에서 결국은 현장에서 그 행위에 직접 참여한 이분들의 증언과 제보가 결국은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고 이분들에 대한 그 증언과 제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인 집단 학살과 시신 암매장 등에 참여하거나 목격한 계엄군 400여 명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경찰들은 내가 접촉을 했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소방차를 택배 일주일 내가 일주일에 있었어. 뭐 깊게 파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한구도 해가지고 세수로 해서 세수로 나누다 보니까 내구 그다음에 하나는 세구 이렇게 돼가지고 세 군데로 나눠서. 전국에 다 깔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통신 교회를 통해서 축선별로 판단을 해서 일단 만나러 갑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 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 유가족들이 지금도 집에 가면 제사밥 챙겨놓고 있다. 그 유골이라도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일단 만나서 입을 열기끔 하죠. 계엄군의 증언은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희생자가 암매장된 위치와 시신 재처리 과정에 대한 증언을 확보해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과 송암동 5인 사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살을 증언한 11 공수여단 출신 우호수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름은 우호수고요. 59년생입니다. 제 군대는 79년도 10월 8일 날 갔어요. 오후에 비행기 타고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조선대학교 있다가 그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도 이제 금남로 쪽으로 투입이 됐던 거죠. 저는 통신병이었어요. 통신병 가지고 대대장 통신병이 없어가지고 그 지원을 나갔어요. 그때 당시 이제 금남로 도청으로 갔었거든요. 전시 상황 상태에서 뭐 똑같이 뭐 실탄이나 뭐 이거 전부 다 똑같이 취급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남마을 사건이 터졌어요. 더 이상 하순 쪽으로 못 나가게끔. 1980년 5월 21일 광주 외곽에 있는 주남마을에서 임시로 초소를 만들어서 대기하던 7.11 공수여단 계엄군들이 지나가던 미니버스에 발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승객 1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미니버스 한 대가 그 저지를 무시하고 치러 왔어요. 그 전에 있던 대대병력이 전체적으로 그 미니버스에 총을 쏜 거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정도로 찌그러졌어요. 얼마나 많이 쐈는데. 차 안에 사람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냥 모르니까 계속 그 차에다 총을 쏴대는 거예요. 주남마을에서 이제 그게 끝났어요. 어떤 철수를 해야 되니까 강주에 나주 쪽으로 넘어가는 애각도를 타고 넘어왔어요. 24일엔 전교사 보병학교 교도대 병력이 11 공수여단 61대들을 시민군으로 오인하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우호수 씨는 진상조사위에서 자신이 본 사실들을 증언했는데요. 그의 증언을 통해 송암동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정황이 파악되었습니다. 보병 못해서도 아마 시민군인 줄 알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오인 사격을 했던 것 같아요. 하도 총을 쏘니까 너도 다 총을 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끝나면서 아마 군인들도 많이 사망했지만 민간인도 많이 사망한 걸 거예요. 또 안타까운 것은 총이 맞아가지고 뇌악화에다 이렇게 시민군을 한 명 이렇게 싣고 하는데 참.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들. 다시 꺼내기조차 힘든 기억이지만 증언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한 30년 이상 지났잖아요. 아,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상당히 희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진상을 좀 다 알고 지는 것이 좋겠는데 누가 섣불리 이렇게 탁 나와서 증언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서 저라도 한번 얘기해 주고 국민들이 좀 더 알고 생각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80년 5월 그날의 진실을 목격한 수많은 계엄군들. 그들의 목소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죄책감에 괴로움에 침묵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꼭 해야 되나 그런 망설임도 많이 가졌었는데 뭐 떳떳하지를 않으니까 별로 이제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겼죠. 제 역시도 그래요. 제대 오고 나서도 이제 총소리만 나면은 그 대상들이 깜짝깜짝 떠오르고 이렇게 무서움증에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광주의 피해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은 영원히 가해자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분들은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이기 때문에 수행해야 했던 한편으로는 또 피해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또 계엄군들을 설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나가지고 한 번에 만나서 되는 경우도 없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라포가 형성되고 그분이 마음을 좀 열어야 되고. 일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계엄군. 국가 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올해 증언과 치유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계엄군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더 많은 증언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국가가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케어를 해야 되고 아픔을 안아줘야 되고 치유를 해줘야 된다. 이분들이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정신과 의사분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시고요. 이때까지 한 번도 국가로부터
관심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외면도 받았었는데 일단은 저희는 얘기를 들어주고 관심이죠. 그래도 조용히구나. 다 차이를 시켰는데 지금 저는 그래요. 이 우리 선생님 같이 이렇게 연기를 해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역시 우리 선생님도 40년 얼마나 편안하시다고. 5월의 진실을 밝히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기 위해선 더 많은 계엄군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 입증을 하려면 가해 당사자가 특정이 돼야 되고 그 특정된 가해 당사자들의 인정 진술이 필요하고 조금 더디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계엄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려면 그런 조사 과정은 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0년간 처참한 기억이 삶을 짓눌렀던 오호수 씨. 큰 결심 끝에 용기 낸 증언으로 진정한 용서를 구합니다. 동료 계엄군들에게 그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다 알아도 되잖아요. 이제 그만큼 우리 민주화도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그때 당시 뭐 희생으로 민주화를 만들어놨는데 많이 알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자기가 자의적으로 하는 행동은 아니었었으니까 그럼 참 좋을 거라고 제 생각은 그래요. 민주화를 목놓아 외쳤던 80년 5월. 그날의 정신을 지키는 길은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길은 견딜 수 없는 죄책감, 미안함보다 거짓 없는 진실을 바로 알리는 겁니다.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5.18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증언이 진상규명의 시작입니다.